저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가을바람이 매섭게 부는 공동묘지 한가운데 낡은 운동복을 입은 한 소녀가 묘비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누군가에게 맞은 자국이 선명했고 입가의 피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1등을 했다고 찾아온 소녀는 트로피는 없고 피멍에 상처 입은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울고 있던 곳은 회장 부부의 외아들 박민수의 묘 앞이었죠. 아들의 기일을 찾은 부부는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비밀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재벌 부부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발자취마다 좋은 일들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을 오후 한적한 공동묘지에 한 소녀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낡은 운동복 위로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왼쪽 뺨이 퉁퉁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지친 몸은 이미 의식을 잃고 묘비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1년 전 받은 펜싱화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낡아서 밑창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지만 서아에게는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잠든 서아의 꿈속에서 1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리러 갈게. 따뜻했던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과 우아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진혁이 묘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수연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굳어진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민수 기일이니까 가봐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두 사람이 묘지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수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 아들의 묘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기 누가 있어. 수연이 진혁의 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진혁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이 같은데 왜 저기에 혼자?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온몸에 멍투성이인 소녀가 무언가를 꼭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다쳤을까? 그리고 여기서 잠들다니. 진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런 어린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겠어. 깨워봐야겠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서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서아가 펜싱화를 가슴에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경계부터 하는 것이 몸의 밴 습관이었습니다. 수연이 무릎을 굽혀 서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우리는 여기 묻힌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이야. 너는 왜 혼자 여기 있니? 저도 만나러 왔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혁이 서아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아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자신들의 아들 박민수의 묘였습니다. 너 혹시 민수를 아니?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저한테 이 신발 주고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야, 너 어디서 온 거니? 부모님은? 없어요. 고아원에서 지냈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나왔지만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혼자 다니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수연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도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상처를 봐야겠어. 진혁이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아픈 곳을 치료해야겠다. 싫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들 불쌍하게만 보고 다가왔다가 떠나버려요. 서아가 펜싱어를 더욱 꼭 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들의 친절이 무서웠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거짓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서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혁이 무릎을 꿇고 서아와 같은 높이에서 말했습니다. 얘야, 민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민수의 부모야.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를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 진혁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서아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안 떠나요? 응, 약속할게. 수연이 서아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따뜻한 밥도 먹고 상처도 치료하고. 서아가 주춤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펜싱어를 놓지 않고 두 사람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수연은 아들의 묘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야, 이 아이가 네가 지키려던 아이구나. 엄마가 이제 대신 지켜줄게. 서아가 차에 타면서도 여전히 펜싱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거상그룹 회장의 저택은 서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아가 펜싱어를 꼭 안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와, 정말 큰 집이네요. 집이 좀 크긴 하지. 들어가자. 진혁이 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 낯선 어른들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무서워하지 마.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진혁이 수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진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가 신발장을 구경하는 사이 수연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진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 아이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 민수묘 앞에서 저렇게 다쳐서. 그렇긴 하지만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우리 나이도 있고. 진혁이 서아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여전히 펜싱어를 놓지 않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저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집이야. 수연의 말에 진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민수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수연의 말에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의 연결고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서아가 기다릴까 싶어 서아에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서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곳에서만 지냈던 서아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머, 손이 얼음장 같아. 수연이 서아의 손을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혁이 바로 난방을 더 틀어달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야겠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거실 소파에 앉은 서아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푹신한 쿠션과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싸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진혁이 수연과 주방에 둘만 있게 되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 아이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마음을 정해야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지 않을까? 당신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수연이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때? 당신이 서아를 보는 눈빛은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인 눈을 하고 있어. 수연은 나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되짚어 보라는 듯 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진혁이 서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미 부성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책임감이 무거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어. 민수가 지키려던 아이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수연이 말하고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그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남편이 단단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민수묘지에서 서아를 데리고 차에 태울 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저 아이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주변을 신기한 듯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 서아에게로 갔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수연이 서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안 배고파요. 하지만 그때 서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진혁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배는 정직하네. 뭔가 만들어 먹자. 수연이 주방으로 향하면서 진혁과 눈을 마주치며 행복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서 쉴래? 같이 갈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주방에서 수연이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진혁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펜싱화를 놓지 않는 서아의 모습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아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아가 펜싱화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진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민수가 뭐라고 했는데?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안 와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했었어요. 진혁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서아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서아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 씻고 밥 먹자. 진혁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펜싱화를 놓을까 하다가 다시 안았습니다. 신발은 여기 놔둬도 돼. 아무도 안 가져가. 수연이 서아의 마음을 읽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펜싱화를 올려놓았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보니 따뜻한 미역국과 흰 쌀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배고팠지? 수연이 서아의 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서아가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등을 살살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혁이 서아가 밥 먹는 모 넘어가는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래? 맛없어? 습을 보며 수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굶었나 봐. 저렇게 먹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 챙겨줘야겠어. 이제부터라도. 서아는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배불러요. 정말 맛있었어요. 서아가 수연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다니 다행이야. 그런데 너 이름이 뭐니? 아직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네. 윤서아예요. 서아? 예쁜 이름이네. 나는 이수연이고 이 아저씨는 박진혁이야. 수연이 서아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서아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씻고 자야겠어. 옷도 갈아입고. 진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어디서 자야 해요? 여기서 자는 거야. 방도 준비해 놓을게. 정말요?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안 쫓아내.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그날 밤 진혁과 수연이 서아를 재우고 침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저 아이는 민수가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인지도 모르겠어. 진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살짝 놀라다가 이내 같은 마음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민수 때문만이 아니고 저 아이에게 계속 마음이 가. 두 사람은 서아가 자는 방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순간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곧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펜싱화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됐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 끓이는 냄새와 함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잠꼬대하더라.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진혁이 물었습니다. 계속 아프다고, 잘못했다고. 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혁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저런 아이가. 서아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의 잠꼬대를 들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제 그 신발 봤어? 펜싱화 같던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 펜싱화를 그렇게 소중히 하는지 모르겠어. 서아가 문을 살짝 열고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과 수연이 아침 준비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봐야겠어.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수연이 계란을 풀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용기를 내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아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어? 네. 고맙습니다.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굴 씻고 와. 아침 먹자. 서아가 화장실로 향하려다가 펜싱화를 가지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진혁과 수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한시도 놓지 않네.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가 펜싱화를 안고 다시 나왔을 때 수연이 물었습니다. 서아야, 그 신발이 특별한 거야? 서아가 펜싱화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아저씨가 주셨어요. 제가 펜싱을 한다고 하니까. 펜싱을 해? 정말? 진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도 펜싱 선수였거든요. 서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가 펜싱 선수였다고? 네. 어렸을 때부터 매일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는 학교 동아리에서 조금씩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 진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왜?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 대회 선발전에서 동아리에서 1등을 했어요. 서아의 얼굴에 잠시 자랑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와, 1등을 했다고? 대단한데? 진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참가비가 없어서 대회에 나갈 수 없었어요. 참가비? 네. 그리고 서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그리고 뭐? 동아리에 있던 다른 애들이 제가 1등한 게 싫었나 봐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데? 진혁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를 숨기거나 연습할 때 일부러 다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근데 그 애들 부모가 후원을 많이 해서 선생님도 못 본 척 하셨어요. 수연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거야? 마지막에는 방과 후에 저를 기다리다가 많이 때렸어요. 무릎도 그때 다쳤고요. 서아가 자신의 무릎을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나왔어요. 진혁이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펜싱을 좋아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펜싱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와의 추억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오늘 펜싱장에 가볼까? 어떤 곳인지 구경이라도. 진혁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진짜요? 가도 돼요?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아침을 먹은 후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시내의 펜싱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펜싱장이에요. 국가대표들도 여기서 연습한대요. 너도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꿈이기도 했어요. 저한테도 늘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꼭 국가대표가 되라고. 좋은 꿈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혁의 말에 서아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펜싱 클럽에 도착하자 크고 넓은 연습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선수들이 칼을 들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서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견학 오신 건가요? 네, 아이가 펜싱에 관심이 있어서요.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코치가 서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펜싱 해본 적 있어?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학교 동아리에서도 했었고요. 오, 그래. 한번 해볼래? 기초적인 동작만. 코치가 서아에게 가벼운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아가 칼을 받아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순간 서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중한 눈빛과 안정된 자세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데? 코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몇 가지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진혁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 엄청난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실력이면 벌써 선수 수준이에요. 코치의 말에 서아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관장님께도 보여드릴게요. 코치가 관장을 불러왔습니다. 관장이 서아의 동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실력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요. 엄마도 펜싱 선수였어요.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서아가 엄마 이름을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윤현서예요. 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 딸이구나. 정말 훌륭한 선수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어요. 엄마를 아세요? 물론이지. 어머니를 닮아서 재능이 뛰어나네요. 관장이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면 분명 어머니보다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서아가 칼을 내려놓으며 진혁과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수연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네가 원한다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아가 두 사람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아가 펜싱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아저씨가 이걸 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민수가 너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엄마도.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싱화를 꼭 안았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엄마 꿈도 이루고 민수 아저씨 기대에도 부응할게요. 우리도 응원할게. 끝까지. 진혁의 말에 서아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진혁과 수연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아는 조금씩 저택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곤 했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서아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했습니다. 서아야, 오늘 펜싱 등록하러 가기 전에 이야기 좀 할까? 진혁이 아침 식사 후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하잖아. 수연이 서아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펜싱화를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됐는지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외삼촌이랑 같이 살았어요. 외삼촌?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오빠예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외삼촌은 어떤 분이셨어? 서아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말할게요. 서아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외삼촌은 원래 저를 안 좋아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것 같았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달라졌어요. 술 먹고 와서 저한테 화내고 때리기도 하고. 진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이 서아의 등을 살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며칠 동안 혼자 집에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아줌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된 거구나. 진혁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버려지는 줄 알았거든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어땠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고 원장님도 친절하셨고. 서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민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민수가 고아원에?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봉사활동 오셨을 때였어요. 서아가 펜싱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른들처럼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유독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제 이름도 물어보시고 뭘 좋아하는지도. 서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봉사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주 오셨어? 네, 한 달에 2번 정도. 그때마다 저한테 책이나 간식을 가져다 주시고 진혁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같은 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펜싱 이야기를 했어요. 펜싱 이야기를? 수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엄마가 펜싱 선수였다고 저도 배웠다고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게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서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혁이 무릎을 쳤습니다. 민수가 너희 엄마를 알고 있었구나. 네. 대학교 때 같이 펜싱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는 더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펜싱을 다시 배우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근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수연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네. 그때부터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셨어요. 키다리 아저씨? 진혁이 물었습니다. 펜싱 학원비도 내주시고 장비도 사주시고 근데 항상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서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까 봐서라고 하셨어요. 정말 세심한 분이셨네.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펜싱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력도 많이 늘었고 얼마나 늘었는데 지역대회에서 우승도 했어요. 아저씨가 정말 기뻐하셨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갑자기 안 오시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사고를 당한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걱정됐겠네. 네. 그래서 고아원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 펜싱어를 주시면서 내일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수연이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냈어? 진혁이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아가 몸을 떨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 원장님도 바뀌었고 새로운 원장님은 아이들을 안 좋게 대했어요. 어떻게?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후원금은 다 가져가고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안 줬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다른 곳이 어디? 진혁이 예감이 나쁘다는 듯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입양이라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어? 돌아온 아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내지기 전에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수연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네. 제 차례가 올 것 같아서. 서아가 펜싱화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민수 아저씨 묘를 찾아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데리러 온다고 했던 약속 지켜달라고 진혁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우리가 지켜줄게. 그런데 혹시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 하나요? 서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지금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야. 그리고 그 고아원도 조사해 봐야겠어. 진혁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다른 아이들도 구해야 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못다한 약속을 우리가 대신 지켜줄게. 수연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펜싱 등록하러 갈까? 새로운 시작이야. 진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펜싱화를 꼭 안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민수 아저씨와의 약속을 꼭 지킬게요. 세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서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진혁은 즉시 변호사를 통해 서아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고 고아원에 대한 조사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서아는 최고급 펜싱 클럽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서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펜싱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면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아, 오늘 경기 어땠어? 수연이 펜싱장에서 돌아온 서아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서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메달을 보여주었습니다. 1등 했어요. 지역 청소년 대회에서. 정말? 우와, 대단하다. 진혁이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서아가 두 사람에게 뛰어가 안겼습니다. 코치님이 그러는데 이제 전국대회 준비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요. 전국대회?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청소년부 전국대회요. 거기서 좋은 성적 내면 국가대표 후보까지 갈 수 있대요. 서아의 목소리에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준비해야지. 필요한 건 뭐든 말해. 진혁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서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달 후 전국대회에서 서아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아 선수, 이번 성과에 대한 소감이 어떤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회 후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서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분이 있다면? 네. 저의 새 가족이 되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민수 아저씨께요. 서아의 인터뷰는 그날 저녁 스포츠 뉴스에 방송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재벌 회장 가정에 입양되어 펜싱 스타가 되었다는 스토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딸 텔레비전에 나오네. 수연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자랑스럽지. 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 뉴스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저택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야, 서아야, 외삼촌 왔다. 나와. 경비원이 저지했지만 남자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윤서아, 외삼촌이야. 내 조카 내놓으라고. 서아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수연이 서아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아가 마치 3개월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외삼촌, 외삼촌이 왔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삼촌? 진혁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버린 외삼촌이야? 네. 왜 왔을까요? 왜? 서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서아를 꼭 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내 조카 훔쳐간 거상그룹. 나와서 얘기하자. 최만식의 목소리가 집안까지 들렸습니다. 저 인간이 뭘 하려는 거야? 진혁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말렸습니다. 일단 서아부터 안정시키자. 그리고 경찰 불러. 싫어요. 다시 데려갈 거예요. 서아가 수연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쌓아온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 입양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진혁이 서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트라우마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악몽에 시달렸고 다음 날 펜싱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네. 코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진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최만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이 다 있나? 진혁이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최만식은 도박 중독자였고 서아 어머니의 보험금 5억 원을 모두 가로챈 후 잠적했다가 최근에야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서아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수연이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최만식이 서아를 학대한 기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을 가만 안 둔다. 진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지? 수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뉴스 때문이야. 서아가 유명해지니까 돈 냄새를 맡고 온 거지. 진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최만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상그룹 회장님이지? 내 조카 돌려줘. 누가 내 조카야? 너는 그 아이를 버렸잖아. 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보호자야. 그리고 난 돈이 필요해. 양육비 3억 내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거상그룹 회장님이지? 내 조카 돌려줘. 누가 내 조카야? 너는 그 아이를 버렸잖아. 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야야, 말 조심해. 법적으로는 내가 유일한 혈육이고 보호자라고. 근데 말이야, 그동안 내 조카 키워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 좀 곤란해졌어. 무슨 소리야? 아 참, 회장님은 모르시겠구나. 나 요즘 사업이 좀 안 되거든. 빚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서아 다시 데려가야겠어. 아니면. 최만식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끌었습니다. 아니면 뭐? 양육비를 좀 주시지. 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못 챙긴 거 생각하면 적은 돈 아니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진혁이 분노했습니다. 에이, 협박이 뭐야? 이건 정당한 거래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언론에 얘기해야 하거든. 거상그룹 회장이 남의 조카 무단으로 데려다 키우면서 착한 척 쇼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회장님도 곤란하실 텐데? 최만식의 목소리에 비열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정말. 아, 그리고 말이야. 3일 안에 답 들려줘. 그 이후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하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혁이 핸드폰을 부술 듯이 쥐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서아가 알면.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대 모르게 해야 해. 그리고 저 자식 확실히 처리할 거야. 진혁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외삼촌이 나타난 후로 원래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아가 다시 예전처럼 밝아질까? 수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악마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수밖에. 진혁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펜싱 연습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몸이 아파?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어요. 서아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연습을 처음으로 거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만식 때문에 서아의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해. 서아가 더 망가지기 전에. 진혁이 각오를 다지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식과의 통화가 끝난 후 진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사설탐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변호사, 최만식이라는 자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요? 서아에 대한 모든 친권을 박탈시키고 가능하면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보험금 사기, 유기죄 등 여러 혐의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 사이 서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아야, 밥 먹자.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배 안 고파요. 그냥 자고 싶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작게 들렸습니다. 수연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있고 싶어요. 수연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진혁이 서재에서 나와 수연을 보았습니다. 서아는 어때? 안 나와. 밥도 안 먹겠다고 해. 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자식 때문에 우리 서아가 이렇게 됐어. 진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지금은 서아를 위로하는 게 먼저야. 알아.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만식이라는 사람이 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혁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최만식이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외삼촌이 왔어. 나와서 인사해. 저 미친 자식이. 진혁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수연이 말렸습니다. 직접 상대하지 마. 경찰 불러. 내 조카를 도둑질해간 거상그룹. 나와. 최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아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더욱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절대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세요.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최만식은 경찰이 와도 당당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 조카 찾으러 온 건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가세요. 아니, 내 조카가 저 집에 있다고요. 불법으로 데려간 거예요. 최만식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사정을 듣더니 진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진혁이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최만식이 진혁을 보자 비웃듯 웃었습니다. 거상그룹 회장님이시네. 반갑습니다. 최만식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요? 내 조카를 돌려봤는데 왜 조용히 해야 해요? 당신은 그 아이를 버렸잖아요. 버렸다뇨? 잠깐 맡긴 거지. 이제 다시 데려가려는 거예요. 최만식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시고 지금은 조용히 해주세요. 법적으로는 내가 보호자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조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최만식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서류요? 그런 거 왜 필요해요? 혈육인데. 호적 등본이나 관계를 증명할 서류 없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찰의 말에 최만식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 좋아요. 서류 가져올게요. 그런데 회장님, 최만식이 갑자기 진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다시 올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제안 말이에요. 무슨 제안이죠? 경찰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하는 얘기예요. 최만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회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최만식이 떠난 후 진혁은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 당장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동보호를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만식의 친권 정지 신청도 동시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서아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펜싱화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수연이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데려가려는 거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 우리가 지켜줄 거야. 진혁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외삼촌이, 법적인 건 우리가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정말요? 다시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아도 돼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절대 안 보내. 약속해. 수연이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아를 지킬 방법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데 최만식은 당장 서아를 데려가려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진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설탐정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뭔데요? 최만식이 현재 사채업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빚이 10억이 넘어요. 10억? 네. 그리고 서아 어머니 보험금만이 아니라 다른 사기 사건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진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사기 피해자들 진술서도 확보했고요. 좋아요. 바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아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싱 연습은 물론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펜싱을 그만둘까요?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는데? 펜싱을 계속하면 대회도 나가야 하고, 그러면 또 뉴스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서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외삼촌이 또 나타날까봐? 네. 무서워요. 수연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안심해. 그때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서아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외삼촌이 경찰서에 붙잡혔어.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사기죄로 체포됐어. 당분간은 안전해. 서아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펜싱 계속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꿈을 계속 쫓아가는 거야. 서아가 펜싱화를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연습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의 꿈을 응원할게. 진혁이 서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악몽 같았던 며칠이 지나고 서아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만식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지자 서아의 펜싱 실력도 더욱 향상됐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수연이 서아가 펜싱 연습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입양 절차가 남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야.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아의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만식이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펜싱장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아, 오늘 스피드가 정말 빨라졌네. 코치가 연습을 마친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짐이 사라지니 몸도 따라서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에 있는 전국 청소년 선수권 대회 준비 어때? 자신 있어? 열심히 해볼게요.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싶어요. 서아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코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히 가능해. 집으로 돌아온 서아를 진혁과 수연이 맞이했습니다. 서아의 밝은 표정을 보자 두 사람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연습 어땠어? 수연이 서아의 가방을 받아주며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코치님이 다음 대회에서 우승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서아 대단한데? 진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아라는 표현에 서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입양 절차가 남아서 가족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서류는 그냥 형식일 뿐이고 수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우린 너의 가족이고 넌 우리 딸이란다. 진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진혁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입양 허가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그 서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박사가 되었어요. 서아가 서류를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아가 진혁과 수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진혁과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진혁이 서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식 사건도 해결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요? 사기죄로 3년형이 확정됐고 서아에 대한 모든 권리도 박탈됐습니다. 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거네요. 그럼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입양 완료를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이 서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서아야, 이제 네가 정말 원하는 걸 해봐. 뭐든 다. 진혁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펜싱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아저씨께 보답하고 싶어요. 서아가 펜싱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기뻐할 거야. 수연이 뭉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서아의 목소리에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혁은 서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아야, 민수 방에 가보고 싶어? 민수 아저씨 방이요? 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아직 그대로 두었거든. 혹시 네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진혁이 서아를 민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서아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싱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펜싱 대회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펜싱을 정말 좋아하셨구나. 서아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선수였어. 꽤 실력도 좋았고. 진혁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아가 작은 수첩을 들고 물었습니다. 진혁이 수첩을 받아보니 민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 일기네. 진혁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내 이야기가 있어. 정말요? 서아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진혁이 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고아원에서 특별한 아이를 만났다. 이름은 윤서아. 엄마와 똑 닮은 아이였다.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를 닮았다고요? 그럼 계속 읽어볼까? 진혁이 계속 읽었습니다. 서아는 엄마가 펜싱 선수였다고 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이름을 물어보니 내 첫사랑이었다. 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아저씨가 엄마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런 것 같네. 진혁도 놀라며 계속 읽었습니다. 서아를 보니 그때의 그녀가 떠올랐다. 못다한 사랑의 마음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다. 서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민수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알겠어. 진혁이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같았거든요. 서아가 펜싱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가 펜싱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네, 꼭 성공해서 아저씨께 보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서아의 펜싱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알게 된 후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전국 청소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진혁과 수연이 관중석에서 서아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서아 정말 멋있다. 수연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진혁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서아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간 서아는 마지막 한 점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서아 선수 우승.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과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도 눈물을 흘리며 펜싱아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 아저씨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관중들이 감동받아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대에 선 서아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고아원의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당당한 선수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진혁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기뻤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서아의 진짜 꿈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국 청소년 선수권 대회 우승 이후 서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펜싱계에서도 주목받는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또 인터뷰 요청이 왔어. 수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연습에 방해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네가 유명해지는 것도 좋은 일이야. 진혁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의 기사가 스포츠면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전 그냥 펜싱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인터뷰는 최소한만 하자. 수연이 서아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펜싱장에 도착하자 코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국가대표 후보 선발전에 추천하려고 해. 코치의 말에 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어떤 면에서요? 서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려. 보통 국가대표는 2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데 넌 아직 16살이야. 그럼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아. 하지만 기존 선수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거야. 코치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압박이 클 거야. 준비됐어? 서아가 펜싱화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훈련 강도를 높일 거야. 그날부터 서아의 훈련은 한층 더 강도 높아졌습니다. 하루 8시간씩 연습하고 체력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수연이 지친 서아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서아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한 달 후 서아는 처음으로 크게 지쳤습니다. 연습 중에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서아, 코치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단순한 과로였습니다.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권했습니다. 며칠 쉬어야겠다. 코치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선발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몸이 망가지면 선발전도 소용없어. 그날 밤 서아는 민수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서아야, 진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직 시간은 많아. 진혁이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또 있어. 네가 건강해야 더 좋은 기회도 올 수 있어. 진혁의 말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서아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 코치도 훈련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싱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아 선수죠? 네, 안녕하세요. 서아가 긴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한번 경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아가 상대 선수와 연습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네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고, 최근에는 여기서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선수셨나요? 서아가 엄마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감독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 딸이구나. 정말 훌륭한 선수셨는데, 감독님도 엄마를 아세요? 물론이지. 같이 뛰었던 동기예요. 감독이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닮았네요. 스타일도 비슷하고. 정말요? 서아가 기뻐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생각 있어요? 네, 꼭 나가고 싶어요.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감독이 떠난 후 서아는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엄마의 동기였던 감독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아가 펜싱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코치가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드디어 국가대표 후보 선발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긴장되지? 수연이 경기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서아가 펜싱화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린 네가 자랑스러워. 진혁이 백미러를 통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서아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와, 다들 정말 대단해 보여요. 서아가 살짝 위축되었습니다. 너도 충분히 대단해. 자신감을 가져. 코치가 서아를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서아의 첫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20세의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16세 선수가 여기까지 왔다고? 아직 어린데 괜찮을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서아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쏟아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15대 10 윤서아 선수 승리. 첫 경기 승리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진혁과 수연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서아 정말 대단하다.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아도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서아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2회차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아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는 서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서아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기술인 팡트 동작을 완성하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마지막 동작을 시도했습니다. 과도한 팡트 동작을 시도하는 순간 오른쪽 무릎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아!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에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서아, 무슨 일이야? 늦게까지 남아있던 코치가 달려왔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코치님, 무릎이 안 움직여요. 병원으로 가자. 빨리. 응급실로 실려간 서아는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혁과 수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상태가 어떤가요? 진혁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사진을 보여주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무릎이 골절되었던 적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에 진혁과 수연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년 전쯤에 외삼촌에게. 진혁과 수연은 윽하는 분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부위가 오랜 훈련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충격으로 연골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선수 생활은 끝입니다. 재활로 버티기엔 올림픽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의사의 비관적인 소견에 진혁과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올림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서아가 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들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비운의 천재, 올림픽 좌절, 16세 펜싱 스타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명 위험, 금메달을 따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서아가 펜싱화를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또 쓸모없는 짐이 됐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였습니다. 서아는 목발을 짚고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였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햇살 추모공원으로 가주세요. 이 시간에요? 문 아직 안 열었을 텐데요. 괜찮아요. 꼭 가야 해요. 서아가 향한 곳은 엄마가 안치된 추모공원 납골당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납골당에서 서아는 엄마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목발을 옆에 놓고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또 실패했어. 다리도 망가지고 꿈도 다 사라졌어. 서아가 펜싱화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또 폐만 끼치게 됐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서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즉시 진혁과 수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뭐라고? 서아가 사라졌다고? 진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해봐. 수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진혁은 병원 CCTV를 통해 서아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확인하고 택시 회사를 통해 기사와 연하여 서아가 햇살추모공원에 간 것을 알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진혁은 웅크려 울고 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서아야. 진혁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다리도 성치 않은 애가 어딜 돌아다녀. 화가 난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더 컸습니다. 서아는 처음 보는 진혁의 화난 모습에 공포에 질린 눈으로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다리가 고장나서 죄송해요. 버리지 마세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서아가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아를 와락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금메달 기계냐? 수연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린 그냥 네가 내 딸이라서 좋은 거야. 수연이 울면서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진영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무릎을 꿇고 서아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 옆에만 있어다오. 진혁의 진심 어린 말에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다리가 망가져도요? 그런 거 상관없어. 너는 우리 딸이야. 수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펜싱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넌 우리한테 소중한 딸이야. 진혁과 수연의 진심을 확인한 서아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수연의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며 마음의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부담을 줬구나. 수연이 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답은 무슨...
사랑하는 건 조건이 없는 거야. 세 사람은 낙골당 벤치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가족이야. 진혁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서아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연서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도 정말 좋은 가족이 생겼어요. 두 분이 저를 진짜 사랑해주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따뜻한 새벽 햇살이 세 가족을 감쌌습니다. 서아의 마음속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자. 치료받아야지. 수연이 서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아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할게. 진혁이 서아의 목발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무너진 무릎보다 더 단단해진 것은 서아의 마음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한 다음 날 진혁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 없이 올림픽에 나간다. 진혁이 의료진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무리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방법이 있을 거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려와. 진혁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 각국에서 스포츠 재활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온 최고의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손상된 연골 대신 주변 근육을 극한으로 강화하여 무릎을 지탱하게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온 재활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견딜 수 있어요. 서아가 침대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올림픽에 꼭 나가고 싶어요. 서아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초고강도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힘들면 쉬어도 돼.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할 수 있어요. 매일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소화해냈습니다. 수연은 훈련장에 간이 침대를 놓고 숙식하며 서아를 돌봤습니다. 물 마셔. 수연이 서아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민수 어렸을 때 생각나네. 수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아파? 괜찮아요. 엄마 손이 따뜻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 한편 진혁은 협회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아 선수의 상태로는 선발전 참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서아가 결정할 문제야. 공정한 기회를 달라. 하지만 안전상 의료진이 허가하면 문제없지 않나? 진혁이 압력을 행사하여 서아의 선발전 참가 자격을 지켜냈습니다. 2달간의 혹독한 재활 끝에 드디어 선발전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두꺼운 테이핑을 하고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저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다리가 성한 것 같지 않은데. 관중들이 걱정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서아야, 무리하지 마. 아프면 바로 그만둬. 진혁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 선수는 서아의 부상 부위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서아는 통증으로 인해 여러 번 중심을 잃고 점수를 내주었습니다. 5대2.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대3. 서아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10대5. 패색이 짙어지자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심판이 경기 중단을 권유하려 다가왔습니다. 그때 관중석 맨 앞줄의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아야.
수연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고개 들고 자신있게 해. 후회 없이. 수연의 목소리에 정신이 든 서아는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무릎의 통증을 잊은 듯 자세를 낮췄습니다. 서아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서아는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탔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를 축으로 회전하며 변칙적인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득점 10대 6. 5.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서아는 신들린 듯한 연타를 보였습니다. 점수 차를 좁혀갔습니다. 10대 8. 12대 10. 경기장은 서아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아, 서아, 서아. 14대 12. 14대 14. 드디어 동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두고 벌이는 승부였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상대보다 0.1초 빠른 찌르기로 결승점을 따냈습니다. 15대 14. 윤서아 선수 승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서아는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포효하며 피스트 위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아! 서아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과 진혁 부부가 피스트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서아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수연이 울면서 서아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다. 진혁도 감격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연서와 민수도 지켜봤을 거야. 진혁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서아가 펜싱화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야. 수연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꼭 금메달 따올게요. 서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무릎을 딛고 일어선 서아의 꿈은 다시 날개를 폈습니다. 피스트 위에서 울고 웃는 세 가족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여자 사브르 결승전 당일이었습니다. 파리 그랑팔레의 화려한 조명이 경기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서아는 세계 랭킹 1위 프랑스 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야. 후회하지 마. 서아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스크를 썼습니다. 관중석에서 진혁과 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꼭 이길 거야. 수연이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서아니까. 진혁이 관중석에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관중석의 진혁과 수연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며 차분하게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됐나? 심판이 두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서아와 상대 선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경기 시작. 팽팽한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답게 상대의 공격은 날카로웠습니다. 5대 3. 초반에 서아가 뒤처졌습니다. 괜찮아, 서아. 천천히 해. 수연이 관중석에서 응원했습니다. 서아가 수연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점 상대의 패턴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8대 7.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10대 10. 동점이 되었습니다. 12대 11. 서아가 한 점 앞서갔습니다. 13대 13.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서아는 과감한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5대 14. 윤서아 선수 올림픽 금메달.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아가 마스크를 벗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관중석에 진혁과 수연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딸이 금메달이야. 수연이 울면서 환호했습니다. 민수가 봤을 거야. 우리 서아가. 진혁도 감격해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서아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 봤어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서아는 관중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혁과 수연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서아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진혁과 수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민수한테 가자. 수연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가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금메달을 들고 민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비석 앞에 금메달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민수 아저씨, 나 약속 지켰어요. 서아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약속대로 나 정말 좋은 가족 생겼어요. 아저씨 덕분에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혁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보내준 딸,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마. 너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졌어. 고맙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준비해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서아가 정말 대단한 아이로 자랐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때 수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넷이서 찍는 첫 가족 사진이야. 수연이 미리 준비해온 사진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묘비와 함께요? 사진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거든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묘비와 세 사람이 함께 나오도록 구도를 잡았습니다. 서아는 가운데, 진혁과 수연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네 가족의 환한 미소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진혁이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가서 축하 파티하자. 수연이 두 사람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아가 기뻐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묘역길을 진혁과 수연의 팔짱을 낀 서아가 제잘거리며 내려갔습니다. 아빠, 다음 대회에서도 금메달 딸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와, 좋아요. 세 사람의 행복한 대화 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점점 멀어지며 세 가족의 뒷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으로 이어진다. 따뜻한 내레이션이 흐르며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펜싱화 한 켤레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고아였던 소녀가 찾아낸 진짜 가족,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룬 꿈의 결실이었습니다. 묘지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세 가족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걸 서아와 진혁 부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켤레의 펜싱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 민수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소녀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준 부부,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서아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울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아의 무너진 무릎이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만들어냈고, 진혁과 수연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새로운 딸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